오늘 우리 시장만 본다 하더라도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매수와 매도, 매수와 매도, 매수와 매도를 지속적으로 등락하고 있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향성이 명확하다, 명확하지 않다? 명확하지 않더라. 안녕하십니까. MTNW 야간 특송 시청자 여러분, 허반석입니다. 삼성전자가 68,000원을 돌파하면 재밌는 시장이 나올 것입니다. 외국인들이 규모 있는 매도를 쏟아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속적으로 제가 저점에서 200주선 아래에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SK 하이닉스는 11만 1,000원 구간에서, 그리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121선 아래에서는 없으신 분들은 사셔도 좋다라는 안내를 드렸고, 강한 외국인들의 수급과 함께 시장의 반등, 삼성전자의 반등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월요일 미국의 노동절 휴장을 지나고 나서 러시아와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국제유가 감산 소식이 나왔습니다. 시장에서는 한 1개월 정도 감산 추가하겠지 했는데 3개월 감산을 결정을 하면서 사실 이 내막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의 추가적인 주식 발행과 주식 공모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흥행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유가가 올라가면 좋을 것이고, 아람코의 주식도 수익이 증대하게 된다면 여기서 흥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이 반영되면서 추가 감산이 나왔고, 국제유가의 상승, 국채금리의 상승, 달러 인덱스의 상승, 주가 지수는 조정이 잠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매도를 이어가는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서 규모 있는 매도가 추가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장에서의 잠시 상승 이후에 숨 고르기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오늘 우리 시장만 본다 하더라도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매수와 매도, 매수와 매도, 매수와 매도를 지속적으로 등락하고 있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향성이 명확하다, 명확하지 않다? 명확하지 않더라. 그러면 외국인들도 잠시 쉬어가는 숨고르기 장세가 나오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화면에서도 보시다시피 코스피 지수 추세 저점에서는 지속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강세장의 흐름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과 마찬가지로 코스피 지수도 121선에 대한 지지 이후에 61선에서의 쉬어감 이후 추가적인 반등의 가능성 한번 열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세장의 기간은 15에서 31개월가량 진행될 수 있다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 지난 공개방송과 야간 특송에 보시면 이와 관련한 시황 설명 자세하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추가적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종목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번 말씀드렸던 아모그린텍입니다. 아모그린텍, 그리고 테슬라, 사이버트럭, 북미향, 삼성전기, 카메라 모듈 공급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테슬라의 사이버트럭에 삼성전기의 카메라 모듈이 공급된다. 테슬라 사이버트럭 기가팩토리에서 양산이 열심히 되고 있더라 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면, 고효율 자성 소재를 테슬라에 납품하고 있는 아모그린텍, 아직까지도 저점 구간에서 반등과 다시 저점에서의 지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홀딩 가능하다라는 AS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DI동일입니다. 추세 저점에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지난 7월 저점에서도 그리고 8월 저점에서도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난주에도 24,000원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액주주들이 지분을 모으고 있는데 지난주 기준으로 8%였고요. 이번 주 기준으로 1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헌재단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10.5% 수준이었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이 최대 주주의 지분율을 넘어가게 되는 상황 발생할 수 있습니다. 2차 전지 섹터가 쉬어감에도 불구하고 DI동일 같은 경우에 저점 대비 20% 가까운 상승을 지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되돌림 자리 24,500원 언저리에서 잠시 쉬어갈 수는 있겠지만 소액주주의 지분율 매집, 지분율 집계가 만만치 않더라. 그러면 추가 상승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홀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에 대해서는요, 지난 베트남 순방길에 올랐던 윤석열 정부와 기업 총수들 이야기 나올 때, 그때 당시에 제가 6월 19일인가요? LS전선 아시아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베트남 순방길에 베트남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LS전선 아시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잠깐 쉬었다가 곧장 반등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보너스가 하나 있었죠. 초전도라는 이슈가 붙으면서 수익률 극대화가 가능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G20 순방길 그다음에 7일 우리나라와 인니 정상 간의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베트남에서는 LS 전선 아시아 토픽을 제가 선정해 보았고요. 이번 인니 순방길에서는 니켈 광산 그리고 석탄 개발, 광물 개발 그리고 트레이딩과 재료 모집 이런 상사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이 기업은 어디일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기업은 LX 인터내셔널입니다.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범 LG가로서 LG 컨소시엄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이죠.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화유 코발트, 그리고 LX 인터내셔널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LG 컨소시엄에서 니켈 등 2차 전지 재료에 대한 수집과 광물 채굴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7일부터 윤석열 정부와 그리고 기업 총수들이 또 인니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회의가 개최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광산 개발에 대한 이야기, 니켈 채굴에 대한 이야기들이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베트남 방문에서는 LS 전선 아시아, 이번 인니 방문에서는 LX 인터내셔널을 탑픽으로 꼽았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요. 차트상 저이형 구간에 진입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평행한 선을 그려서 위로 올려본다면 지금 이 저점 구간대에서는 따박따박 지지가 나오더라 라는 모습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35,500원 언저리에서는 매집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로는 38,000원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HMM 인수와 관련해 가지고 유상증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손절가를 조금 짧게 잡아서 HMM 인수와 관련해서 등락이 나왔을 경우에는 29,500원에 이탈이 나왔을 경우에는 손절가를 짧게 잡고 29,500원 대응을 해보고요. 매수가는 35,000원 언저리에서 매수, 1차 목표가는 38,0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베트남 순방길에 LS 전선 아시아와 같은 상승세가 다시 나올 수 있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안내드린 종목이고요. 연말까지 볼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냈던 지난해에는 주당 3,000원의 배당금을 지급했지만 그 이전에는 주당 2,300원의 배당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올해도 마찬가지로 2,300원 정도의 주당 배당금이 지급된다라고 한다면 현재가 기준으로 약 7.5%의 배당 수익률까지도 노릴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인니, 니켈 광산, LG 컨소시엄, 배당주 이런 모멘텀을 보시면서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1차 목표가 38,000원 도전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MTNW 허반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